자, 수사기관을 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검사가 있고 경찰이 있죠. 그쵸? 그 경찰은 일반사법경찰이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는데, 이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뭐냐면 그 장소가 좀 특수합니다. 뭐 교도소라든지 출입국 관리소라든지 세관이라든지 등등인데요. 여기서도 사건은 터지잖아요. 그쵸? 그 사건 터질 때 조사를 할 때 일반 사법경찰이 투입돼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도소 등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 있잖아요. 그 직원들 중에 일부가 경찰이 하는 그 조서 쓰는 일을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조사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은 자, 잘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 여기를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를 끄집어내시고, 즉 검찰, 마약, 교도소, 출입국관리소, 세관 등등에서 근무하는 조사관들은 조사를 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합니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사 종결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 반면에 일반 사법경찰관리 있죠? 그쵸? 자, 이분들은 형소법 개정으로 인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좀 숙지를 해두시고 이제 하나씩 자세한 것은 뒤에서 배우도록 합니다. 자, 쭉 내려와서 이제 검사를 봅니다. 자, 필기부터 할까요? 자, 검사의 권한은, 자, 검사는 일단 수사기관이죠. 그리고 수사기관이면서 소추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소권은 검사에게만 주어져 있죠. 그것을 우리가 기소 독점주의라고 합니다. 경찰은 이 소추기관이 아니에요. 검사만 소추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검사는 재판을 집행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판 집행기관이다. 법원에서 형을 선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선고가 확정이 되면 형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형 징역 1년, 뭐 징역 10년 또는 벌금형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 집행을 누가 합니까? 그 집행을 검사가 합니다. 그래서 검사는 수사기관이면서 소추기관이고 재판 집행기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것은 이 소추기관, 집행기관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수사기관을 배울 겁니다. 이 수사기관을 좀 자세히 볼 건데요. 자, 이 수사기관 관련해서 세 줄을 쓸 거예요. 세 줄. 자, 국법에는 이 검사의 수사기관으로서 일단 첫 번째 수사권을 검사가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도 있었고요. 누구를 지휘해? 경찰을. 그 다음에 수사 종결권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검사의 지휘가 막대했죠.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수사권, 지휘권, 종결권, 소추기관, 집행기관 다 이것을 검사가 했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때 이 형소법이 상당한 부분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법이 되는데요. 자, 이 수사지휘권은 예전에는 모든 부분에서 다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현행법은 이 검사의 수사권 부분이 상당히 축소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축소되었는데 그것이 중요범죄로 제한된다. 근데 그 중요범죄를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시험에. 검찰직에서 나오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한번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중요범죄로 제한된다, 이런 말이. 자, 두 번째, 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과거에는 검사가 경찰에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 수사지휘권이 현행법에서는 전면 삭제됩니다. 완전 삭제됩니다. 그래서 검사는 경찰에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어졌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수사지휘권이 수사 협력할 수 있는 권한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사를 진행할 때 검사와 경찰은 상호 협력하에 해야 됩니다. 수사 협력권으로 바뀌었다.
자, 또 세 번째로서는 뭐냐면 수사 종결권인데요. 자, 수사 종결권 있느냐? 있어요. 이건 다른 색깔로 할까? 예, 다른 색깔로 합니다.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1차적 수사 종결권은 땡땡 경찰에게 있어요. 사법경찰관 할게요. 줄여서 사경 할게요. 경찰에게 있어요. 경찰에게 있고 이 관련 이제 서면이라든지 증거물들이 이제 검찰에게 송치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검사가 볼 거예요. 그렇죠? 검사가 보게 되면 좀 미진하다 싶으면 2차적으로 검사가 경찰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이지 보안 수사 요구권이 있다. 이 보안 수사 요구권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자 CF. 자, 1차적으로는 사법경찰관에게 있다 했는데 그러면 검사는 1차적 수사 종결권이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일정 범죄에 하나입니다. 아주 제한되어 있어요. 이것도요. 일정 범죄에 하나여 땡땡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아주 제한되어 있다고요. 이거 알 필요 있느냐? 없어요. 시험 안 나오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것은 여기서 현행법에 있어서는 검사가 수사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삭제되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종결권 관련해서 1차적으로는 사법경찰관에게 있다는 것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제 시험은 이제 보안수사 요건이 출제가 잘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한다 그랬습니다. 자, 소추기관, 재판집행기관 이것은 출제가 거의 잘 안 되는데 나중에 검사 파트 부분에 따로 나옵니다. 그때 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밑에 이제 조문 볼게요. 자, 형사법 196조입니다. 검사는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는 범인과 사실, 증거를 수사할 수 있다. 그 수사할 수 있는데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022년 5월 달에 신설된 조항이 2항인데요. 검사는 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 동일성 밑줄짝, 수사 밑줄짝,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동일성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수사를 못합니다. 자, 쭉 내려와서 자, 이것도 그때 같이 신설된 조문인데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는 공소제기가 안 돼요.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누가 해야 되나? 공소시로 넘겨야 됩니다. 일단 끊고 자,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제기 가능한 것이지 자신이 직접 수사 개시한 부분은 공소제기가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또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나중에 또 정권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뭐지? 여당 야당 숫자가 또 바뀌게 되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일단은 당분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또 검찰청법 제7조 갑니다. 검사는 자, 검찰 사무에 관해서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릅니다. 그렇죠? 상명 하복을 전제로 한 그 조직이다 보니까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따라서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적법성,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제기권이 있긴 한데, 그쵸? 이의제기권이 있긴 한데, 좌천당합니다. 좌천. 그런 조직입니다. 일단은 시험 범위는 뭐 무관하고요. 일단 형사법 조문, 196조 1항 2항, 마지막에 검찰적 범죄 4조 2항,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경찰 갑니다. 경찰이 더 출제가 잘 되죠. 자, 형사법에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경찰관이라고 부릅니다. 경찰관이라 부르고요. 그 밑에 경사, 경장, 순경은 리라고 부릅니다. 이 경찰 리는 수사권은 없고 수사를 보조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자, 1항 가보죠. 이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범인, 범죄 사실, 증거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올라가 보면 이러한 1차적 수사권 경찰에게 있고 종결권도 경찰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끔 문제집에 최근에도 나오는데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수사를 할 수 있는데 CF 하시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한다 그러면 틀려요. 검사의 지휘라고 쓰시고
과거 구법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삭제됐죠. X 하시면 돼요. 자, 경찰 리는 이 경찰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관련 판에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리 나와 있습니다. 리 동그라미 치시고. 자, 경사 등 보통 경장 순경보다는 경사가 하죠. 이 경찰 리가 작성한 피신조서, 진술조서는 작성 권한 없는 자의 조서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권한을 부여받죠.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권한 없는 자 밑줄 그으시고 X.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한 없는 자 밑줄 그으시고 X. 자, 위에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나와 있지? 사무취급. 이 작성한 피신조서. 누가? 경찰리가 작성한 피신조서를 말합니다. 권한 없는 작성한 조서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땡땡 이런 사람들이 쓴 피신조서도 뭐다?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판입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필기 잘 해서 따라오세요. 필기 잘 하시면 돼요. 자, 검찰청법상의 일반사법경찰 관리를 봅니다. 자, 검찰청 직원이네요.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그 법률을 찾아보면 이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 검찰청법에. 그치?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호, 2호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험 안 나옵니다. 자, 특별사법경찰관리 나와 있죠? 자,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정, 관련된 법률이 조그만 글씨 나와 있습니다. 기네요. 사법경찰관리 직무에 수행할 자,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한번 필기 한번 해볼까요? 근로감독관도 포함됩니다. 근로감독관 포함된다. 기출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19년도에 경력 채용 시험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필기를 해드리는 거고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관할구역까지. 자, 검사입니다. 역시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죠. 필요하다면 아닌 곳에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경찰도 똑같아요. 경찰도 밑에 보시면 경찰 수사규칙에 역시 관할구역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면 1, 2, 3번 같은 필요하다면 아닌 곳에서도 직무를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됐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형소법 210조인데 출제가 되었죠. 자,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 외에서 촉탁을 받아 수사를 했을 때에는 자, 잘 보세요. 검색으로 할까? 검찰청입니다. 검찰청 동그라미 치시고 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보고는 다른 색깔. 자, 지금 경찰이잖아요. 경찰인데 검찰청에 보고하는 겁니다. 이것을 경찰청이라 그러면 틀려요. 아니 이게 왜 자, CF 필기하세요. 경찰청이라고 쓰면 틀리고 자, 이건 출제가 되었는데 보고입니다. 보고 승인이라고 하면 틀려요. 이것도 19년도 특채시험에 나왔다 이거야. 자, 됐고 그 다음 페이지. 자, 검사와 경찰의 관계입니다. 자, 말씀드렸지? 상호 협력 관계다. 그렇지? 복종관계, 지휘복종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어떨 때? 수사할 때, 공소 제기할 때, 공소 유지를 할 때 서로 협력해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 밑에 2항에 자세한 것은 수사 준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이 수사 준칙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자, 잘 나오네요. 자, 요 조문 출제 잘 되니까 별표 칩니다. 여기도 별표 칩니다. 여기도 별표 칩니다. 요 세 개 조문 꼭 숙지를 해 두셔야 돼요. 너무 크게 치지 마시고 적당하게 치세요. 자, 245조 5입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해서 수사를 한 때에는 다음 구번에 따른다. 그랬습니다. 자, 1호. 자, 범죄 혐의가 있다. 혐의 동그라미.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건을 지체 없이
자,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를 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지체 없이. 일단 밑줄 긋게요. 설명 나중에 하고요. 사건을 송치하고 서류나 증거물까지 다 보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다른 색깔 하시고 그 밖에 이게 뭐예요? 그 밖에 밑줄 긋어봐. 그 밖에 이게 뭡니까? 혐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 적으세요. 혐의 X.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가 뭐야? 불송치 이유. 그 불송치 이유를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까지 밑줄 그으세요.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역시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끊으세요. 자, 기출된 거 말씀드립니다. 자, 2021년 7급 검찰입니다. 7급 검찰에 서면만 보내라. 아닙니다. 서면만 보내는 게 아니고 서류와 증거물까지 다 보내야 됩니다. 그게 검찰직 7급에 나왔어요. 다 보내라. 다. 그리고 지체 없이 보내는 겁니다. 지체 없이. 이것을 뭐 열흘 내에 여기 나와 있는 30일 내에 90일 내에 이런 말씀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형소법 조문이 어려운 것이 지체 없이냐 숫자 갖고 장난친다니까요. 세 번째. 자, 검사가 이거 받았지? 서류와 증거물, 서면 등을 받았지? 그러면 검사는 송부받는 날로부터 90일 동그라미. 이거 기출됐습니다. 경찰 시험에 나왔는데 60일로 해서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90일입니다. 석 달 줍니다. 석 달. 석 달 내에 경찰관에게 반환해라. 반환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검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석 달을 주어졌잖아요. 그럼 석 달 내에 자기가 검토해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경찰에게 받은 이 서면과 서류 증거물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그대로 싸서 그대로 반환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 틀렸어. 작년도 경찰 2차 문제입니다. 재작년도 경찰 2차 문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245조 5 제2호를 보더라도 보세요. 혐의가 없을 때는 그 혐의가 없는 이유를, 불송치 이유를 검사에게 보낸다라고 했을 때, 이것만 보더라도,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이 주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색깔 칠해볼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90일 색깔. 자, 출제된 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색깔로 해서 지체 없이 색깔, 지체 없이 색깔. 이것을 7일, 10일 하면 틀립니다. 지체 없이 보내라. 검사에게 보낼 때는 지체 없이입니다. 검사에게 보낼 때는 지체 없이. 자, 밑에 구별될 거 나올 거예요. 자, 다음 조문. 경찰은 제2호의 경우, 2호가 어디야? 이거잖아. 1호가 있고 2호가 있지? 이겁니다. 자, 이렇게 화살표 하시고. 자, 검사가 송부받는 날로부터 90일 내에 경찰에게 반환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뭐라 했습니까?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 불송치 할 때 그 송부한 날로부터 빨간색으로 7일 동그라미.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법정 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불송치한다는 이유,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경찰이 불송치 이유를 서면 등을 보낼 때 검사에게는 지체 없이 보내지만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에게 보낼 때는 일주일 내에 보내면 된다 하는 겁니다. 검사에게는 지체 없이고 고소, 고발인에게는 7일이에요. 그래서 검사와 구별을 애매모호하게 하기 위하여 이 7일짜리를 위에 있는 조문처럼 지체 없이 하면 틀려요. 자, 됐죠? 자, 다음 조문. 자, 이것은 요번에 경찰 승진에 나왔죠? 나올 거라고 당연히 예상됐었습니다. 자, 통지받은 사람은 그랬어요.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여기 불송치할 때
7일 내에 서면 등록 고소 고발인 피해자 등 나와 있는데 이러한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중에서 누군 빠진다? 고발인이 빠져요. 고발인은 빠져요. 요게 지금 헌법소원 제기되어 있습니다. 왜 고발인만 빠지냐? 왜 고소인은 되고 왜 고발인만 빠지냐? 왜 차별 대우하냐? 라는 거예요. 이게 왜 헌법소원 제기가 되었냐면 지금은 모든 수사를 지금 경찰이 하게끔 돼 있잖아요. 경찰이 하게끔, 예전에는 경찰도 따로 했고 검사도 따로 했잖아요. 그 차별 대우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수사를 경찰이 하다 보니까 고소인과 고발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대우할 필요가 없는데 왜 나만 차별 대우가 왜 나만 빠지냐? 그래서 이 고발인을 제외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지금 헌법소원 제기가 돼 있어요. 그 나중에 판결 나와 봐야 아는 거고 일단은 현행법은 뭐다? 고발인 제외다. 자, 해당 사법경찰관의 장에게 이 신청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청 제기권자에서 고발인은 제외가 됩니다. 조심하시고요. 체크하시고. 그치? 경찰이 뭉겨버리니까요. 경찰이 뭉겨버리니까 당연히 고소인이나 피해자, 그쵸? 법정대리인 등은 당연히 불만을 갖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즉 경찰서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경찰이 그 신청이 있을 때, 방금 위에서 보았던 이 신청이 있을 때에는 역시 똑같이 뭐야? 파란 색깔입니다. 지체 없이 밑줄자. 검사에게는 무조건 지체 없이야. 여기서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결과,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죠. 여기도 똑같은 색깔로 지체 없이 색깔. 자, 됐어요? 됐어요. 자, 그리고 또 필기하세요. 여기서 1항이 재작년도 경찰 승진에 나왔는데 그때는 이 고발인 제외는 작년도에 개정이 된 거고 그 전에는 이 고발인 제외라는 조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이 원래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에 개정이 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원래 이 부분이 없었어. 없었는데 작년도에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신설됐단 말이죠. 자, 재작년도에 경찰 승진에 출제가 되기를 통지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자, CF 여기서 이의 신청 제한 기간 이게 없다. 제한 기간을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며칠 내에 하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90일 내에 하라, 7일 내에 하라, 열흘 내에 하라, 한 달 내에 하라 이런 말이 없어. 그쵸? 그 부분을 잘 받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출제를 할 때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틀려. 이렇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장에게 30일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럼 틀려. 부드럽게 넘어가죠?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그게 틀리다고. 조심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요 2항도 마찬가지야. 경찰이 제1항에 신청했을 때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는 지체 없이입니다. 검사에게는 지체 없이인데 자, 신청인에게는 말이 없지.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7일 내에 하라 했잖아요. 위에서는 7일 내에 통지하라 그랬지. 근데 여기서는 그 신청인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하란 말이 없다는 거야. 여기서도 CF 뭐다? 통지해야 하라는, 며칠 내에 하라는 제한 기간이 없다. 잘 받으세요. 출제가 예상되는 지문들이고 또 출제가 되었던 지문들이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꼭 하셔야지, 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대비를 하지 않고 하면 당황합니다. 시험 문제 풀 때 당황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렇게 대비를 많이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조문 볼게요. 역시 2호죠? 2호가 뭔지 알죠? 여기잖아, 여기 2호, 그쵸? 자, 검사는 그 2호, 즉 불송치 할 때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것이 위법 부당할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밑줄짝 재량입니다. 시험 문제 소방 간부 시험에 나왔어 작년도에. 그리고 이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경찰은 재수사해야 한다. 재수사해야 한다. 이건 의무적입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해줘야 돼. 의무적이다. 그래서 요 1항하고 2항이 지금 별표가 안 돼 있는데 별표 하나 칠게요. 작년도 소방간부 시험에서 할 수 있다냐 여기 할 수 있다냐 하여야 한다냐 이걸 바꿔냈어. 바꿨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 검사가 재수사 요청하는 것은 재량입니다. 보안수사도 마찬가지야. 그것도 재량입니다. 검사가 경찰에게 재수사하네 보안수사하네라고 하는 것은 재량이지만 그 요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경찰은 의무적으로 재수사하든지 보안수사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조심하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숫자 받으세요. 숫자. 지웁니다. 제가 지웁니다. 자, 지웠습니다. 자, 검사에게 보내는 것은 다 뭐다? 지체 없이 여기도 지체 없이란 말이죠. 그쵸?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숫자 90일 7일인데 여기는 숫자가 없어. 숫자가 여기 없고 여기 없어. 그쵸? 그쵸?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245조 5에서 혐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혐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것을 받으시고 혐의가 없을 때는 그 밑에 7일 내에 통지해주고 뭐 등등 이런 것을 꼭 좀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출제가 잘 되는 조문들이고요. 앞으로 계속 뭐 조문들 무지무지한 조문들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합니다.